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남대 총장을 지낸 정병석 위원장을 포함해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재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준수 전 윤리심판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들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경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여성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시장군수 선거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출마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등록을 마친 광양시장 예비 후보는 7명으로 동부권 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았고 여수시장과 순천 선거에 각각 6명이, 고흥군수 선거에는 2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고흥 지역 지자체장 예비 후보는 모두 민주당 소속인 반면 광양시장 예비 후보는 무소속이 4명, 민주당 소속이 3명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소수 정당들은 조속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마무리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 기준 전남도 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79곳, 절반 가까운 46%가 2인 선거구인 반면 4인 선거구는 11곳으로 13%에 그쳤습니다. 선택권이 적을수록 거대 정당에 유리한 만큼 정의당과 당시 민중당이 당선된 비율은 단 2%, 6명뿐이었습니다.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은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통해 기득권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복수공천 금지도 필수 조건으로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맞게 다양한 세력, 정치 세력들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확실한 제도가 바로 다당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소 2인 규정과 선거구 쪼개기, 복수공천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제도라며 당선자의 약속대로 국민의힘도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선 당선자의 국민 통합 약속을 이번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혁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 전남도당 역시 사무실을 비운 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어제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국가산단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 권한과 역할 확대 방안과 함께 기후위기와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환경과 노동 존중을 실현하는 국가산단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또 시설 노후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가 사고의 원인인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주에게만 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여수시는 부영시라고 할 만큼 여수 주민의 20%가량이 부영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자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MBC는 부영아파트의 현 상황과 대책에 대한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부영아파트의 현 상황을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천장에서 비가 내리듯 쉴 새 없이 물이 떨어집니다. 윗집 창틀 사이에 실리콘이 떨어져 틈이 생기면서 빗물이 스며들어 아래층으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또 반대편 천장 벽지까지 움푹 들어가면서 또다시 누수될까 입주자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땜빵 처리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에만 좀 안 보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원인을 잡지 않고 보수가 일어나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친구들의 집도 하자가 없는 집은 없어요. 현재 1,600여 세대 중 30%가 집 내부 하자로 민원을 접수했고 주차장과 외벽 등 실외에도 부서지거나 누수된 곳은 많습니다.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이 옹벽도 집안이 밀리면서 옆으로 계속 기울어지고 갈라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하자 보수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현재까지 업체를 구하지 못한 탓에 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늘어나는 하자에 보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3천만 원이 넘죠. 분통이 터지고 속이 상하지만 뭐 법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그 분양가라도 자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줘야지 그 집을 사는 건데. 부영 측은 서둘러 하자 보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따라 산출됐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으로 지자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하자 보수에 관계된 것은 하자 보수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쌍방이 처음 동의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라.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국토부 감정평가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협상을 진행할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구성됐지만 하자 보수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보수가 지연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여수 문수 부영 1단지의 조속한 재건축을 위해서는 여수시가 정책적 실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 의회 이미경 의원은 어제 임시회 개회식 10분 자유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부영 측의 신도심 지역인 중림과 웅천, 장성택지를 매도하지 않았다면 부영은 문수 부영 1단지를 이미 재개발했을 것이라며 침체된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영 1단지의 조속한 착공과 함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한 층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여문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 등을 활용한 야시장 운영과 버스킹 공연 등을 접목시켜 새로운 명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순천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연구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시 조곡동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인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기업들이 사업 축소와 종료를 검토 중이라는 여수상공회의소의 의견조사와 관련해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가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는 어제 논평을 내고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의견조사는 기업 경영을 이유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가 변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의견조사는 여천 NCC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2주 후부터 4주간 실시됐다며 사망 사건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관심은 면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확을 앞둔 조생종 햇양파들이 출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 원가라도 건지려는 농민들은 애써 기른 양파들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조생종 양파가 트랙터 바퀴에 힘없이 갈려나갑니다. 양파값 폭락으로 제값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원가라도 건지기 위해 출하 대신 산지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기른 양파를 직접 갈아엎는 농민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자식들 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이렇게 길렀습니다마는 출하를 해도 도저히 출하비가 안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아픕니다. 최근 저장양파 도매가는 지난해보다 약 70% 줄어든 킬로그램당 300에서 400원 선. 코로나19로 외식과 학교 급식 일수가 줄면서 지난해 수확된 양파가 재고로 남아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지금 공판장에 나가가 보면 저장 양파가 곳곳이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 양파들 그대로 있으니까 조정 양파들은 가격도 없고 또 양도 많이 소비가 안 되고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산지 폐기도 폐기지만
농가의 산지 폐기 요청이 할당된 면적보다 더 많다 보니 남은 양파밭은 폐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양파밭 40헥타르의 산지 폐기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번 주까지 산지 폐기를 조속히 실시를 하고요. 필요시에는 전 국민이 동참하는 양파 사재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가 양파 농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농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나주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더 엄격하게 규칙을 준수하고 청렴해야 할 경찰이 부당한 방법으로 눈먼 돈을 빼간 건데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경찰서 2층 중앙에 비치된 지문 등록기.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야 할 때 초과 근무 시간을 남기기 위한 용도입니다. 경찰관들이 이렇게 지문을 남기면 하루 근무 시간이 전산상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런데 경무계 행정관이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경찰서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 마스터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에 따라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는 조작이 가능했던 거죠. 문제가 된 행정관 A씨는 평소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나주경찰관 28명의 출퇴근 기록을 임의로 조작해 수당을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허위로 받은 금액은 한 명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여만 원. 이 모든 일이 무려 3년 8개월 동안 적발되지 않고 암암리에 이뤄졌습니다. 행정관 A씨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지만 28명의 경찰관은 올해 정기 인사에 발령 조치를 받아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싹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0개소에 싹 분산 배치했어요. 나주 근교에 있지 않는 타 지역으로. 진도, 완도, 해남, 목포 이런 데.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부당 수령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강등에서 파면까지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전남경찰청은 행정관 A씨와 경찰관 28명을 공전자 기록 위장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한 부당 수령액을 환수 조치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라남도가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인력 수급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봄 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인력이 46만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도내 34곳의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군부대를 비롯한 공무원, 공공기관의 일손 돕기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농번기에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중단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일시적 경력 단절 유휴 인력 확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자만과 등량만 인근의 갯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보성 순천과 충남 서천 등 국내 5개 지역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며 현재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정 확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대통령 집무실의 졸속 이전을 반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도의회는 이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이전 비용이 허술하게 추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갑작스런 이전으로 안보 공백과 위기 초래,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청와대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낼 예정입니다.